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비상식적 성공 법칙 추천의 글, 저와 비슷한 글쓰기와 사고방식을 가진 간다 마사로니의 대표작을 추천합니다. 자청. 저는 자청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세이며 3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현재 1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며 신나고 재미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다 마사로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당시 댓글에는 간다 마사로니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직원들 중에는 그의 광팬들이 많았습니다. 종종 직원들은 몇십만 원의 간다 마사리노 책을 구했어요 하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글이길래 한국에서 수십만 원에 팔릴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지인이 간다 마사로니 책을 5권 구했다며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로로그를 읽고 나서 바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부분만 읽었는데 그가 글을 풀어내는 서술 방식과 사고방식이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보는 순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사고방식이나 글을 풀어내는 방식이 비슷한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창의성의 영향을 받기 싫어 그동안 저는 간다 마사로니의 책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다 마사로니의 책 비상식적 성공 법칙 추천사를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첫 책 역행자의 출간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간다 마사로니의 책을 마음 편히 읽을 수 있겠다 생각하던 찰나 그의 대표작에 대한 추천사 의뢰가 온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책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그러니까 2001년 반다 마사리오니가 37세에 쓴 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명작이라 할 만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의 성공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열악한 뇌과학자 지식들을 토대로 이런 직관적인 답을 내놓았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모든 이론들은 현재 뇌과학 이론상 맞는 이야기라고 할 만합니다.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문체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식하며 말하기입니다. 그는 독자들이 보기에 너무 뻔하거나 이런 게 정말 성공 법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며 말합니다. 나도 니네가 무슨 생각할지 잘 알고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이라고 말함으로써 반박할 여지를 모두 막아버립니다. 이는 모두 훌륭한 설득 방식입니다. 일반 자기 개발서들의 문제는 반박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개발서는 과학으로 증명된 내용이 아닌 저자 개인이 주장하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간다 마사로니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며 말하기를 통해 훌륭히 해결하고 상대를 완벽하게 설득시킵니다. 20여 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책을 썼다니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자기계발서 저자들은 글을 쓴 뒤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간다 마사로니는 책을 쓴 뒤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며 자신이 책에 쓴 내용들을 완벽히 증명해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간다 마사로니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처럼 성공 법칙을 이론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즉, 이번에 당신이 이 책을 마주한 것은 큰 행운이며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시키는 것을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보십시오.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출전사 조성희.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잠재의식을 사용하며 행복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대 이 사람이 이 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힘들게 사는 사람. 간다 마사노리는 이 책을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법칙 중의 법칙이다.
자신감 없어 땅만 바라보고 다녔던 찌질이에 감당할 수 없었던 어두운 현실에 억울해 울었던 부정덩어리. 말주변, 글주변 전혀 없고 잘하는 거 하나 없으며 뚱뚱하고 게을렀던 내가 현재 미국, 스페인, 리스본, 싱가폴, 중국 등에서 강연하는 글로벌 강연가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건강한 몸짱을 유지하며 세계 마라톤에 참가하고 국내 1호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비결이 이 책 안에 있다. 나의 스승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밥 프로프터가 강조하는 법칙들과 잠재의식의 힘, 모든 성공자들만이 알았던 방법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책을 보고 누군가는 그대로 따라할 것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의식에서의 판단일 뿐이다.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책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의 데이 35를 펼쳐보면 이 책의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의 명언이 담겨 있다. 그는 미래로부터 역사 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라고 말한다. 99%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데 반해 1% 성공자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정한 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한다는 것이다. 간다 마사노리의 대표 도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에는 이런 1% 성공자들의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 가득하다. 이 책을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체화시킨다면 당신은 무한한 내면의 잠재의식을 깨워 당신답게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비상할 것이라 확신한다. 추천사 박세니. 나는 지식의 강력함을 믿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왔기에 20대에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을 만들어 억대 소득자가 되었고 집안 빚을 갚았으며 시그니엘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소득, 월소득 3억 원 이상의 심리 전문가가 된 것이다. 오직 지식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식을 활용하면서 최고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지식을 믿고 활용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이 현실이나 실전에서는 전혀 통하지도 않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믿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실제로 세상과 타인에게 활용해서 멋진 결과를 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다 보니 늘어가는 것은 자괴감과 체념뿐이다. 진정으로 자기 삶의 조건을 바꾸려면 지식을 실전에 적용시켜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전 적용이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지식이 아닌 지식을 믿고 살면서 노력해봐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다행히도 나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일찍 해오쳤기에 내가 존경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젊은 나이부터 실전에 활용하면서 강해져 왔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실전 강자로 살아가다 보니 실전 강자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긴 지도 오래다. 이 책을 읽을수록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도 실전을 통해서 강해진 강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책을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전에서 성과를 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 한 권으로도 독자들은 귀한 실전 지식들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는 최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 비법이 공개되어도 여전히 소수만 사용해서 성공하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최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되면 타인을 최면시키게 되고 그제야 성공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책을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해서 읽고 내면화하면 잠재의식의 힘을 일깨워서 원하는 목표를 수월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고가 되려면 반드시 최고에게 배워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멋진 삶을 창조해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나는 성공 법칙이라는 것이 싫다.
솔직히 낯뜨겁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작대다가 털어내는 그런 감정이라고나 할까? 동과는 그다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면 나도 모르게 슬쩍 피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 법칙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우아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필사적으로 발을 저으며 아둥바둥 애쓰는 백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나는 단지 쿨하게 보이고 싶었다. 돈은 성공이라는 단순한 공식도 아니고 아무리 친절히 설명해 주어도 사람들은 그런 법칙 같은 건 인생을 얕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약 10년 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두 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았다. 편집자가 개정판을 내겠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이 책은 자랑스러워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히 싫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다듬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내 본심이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책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이 책을 읽었던 성공한 유명인들이 이제 슬슬 이 책도 한물 같지? 라고 할 때인데 갑자기 다른 이들이 추천하는 바람에 또다시 서점에 잔뜩 쌓이게 될 판이다. 고맙긴 하지만 민폐인 것도 사실이다. 내 나이 올해로 47세. 솔직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 나도 중후한 멋을 풍기는 아버지이고 싶다. 그런데 서점에 이 책이 잔뜩 쌓여 있으면 아이 친구들로부터 걔네 아버지 그 책 말이야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인즉 리젠트로 잔뜩 멋을 내던 예전의 나를 길거리에서 갑자기 마주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색하다는 뜻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 책이 왜 아직도 잘 팔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이 책을 갖고만 있어도 성공하더라는 것이다. 신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진실이다. 특히 최근 4, 5년 동안 여러 분야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실은 하면서 나를 아른 체하며 말을 걸어오는데 꼭 이런 말을 한다. 실은 비정상적 성공 법칙에 쓰여 있는 대로 해보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목표가 전부 실현되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 하지만 그건 내 덕이 아니다. 전부 그들 자신 덕분이다. 이 책에 쓰인 성공 법칙은 10년 전에는 새로웠지만 지금은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책의 내용은 지금의 나에게 클래식한 연주곡과 같다. 단순하고 꾸밈없는 로큰롤 같기도 하다. 복잡한 단기문도 없고 특수한 코드 진행도 없다. 클래식 그 자체다. 신기하게도 이 책의 독자들 중에는 성공한 이들이 많다.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이 책은 성공 법칙을 위한 성공 법칙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 법칙이라는 것을 접한 후 그에게서 떠들어대거나 그것을 이용해 사람을 모으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성공 법칙으로 번 돈은 공돈이나 다름없다. 공돈이 공돈을 부른 것인데 단순히 돈을 벌었으니 성공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결국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는 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내 책들 중 내가 가장 싫어하는 책이다. 하지만 가장 신나게 쓴 책인 것은 확실하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잘 팔린다고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것인가 하는 거다. 당신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간다 마사노리.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삶을 위해 어쩌면 이 책의 내용을 질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이 책은 2001년 3월 청년회의소에서 의뢰한 강연을 토대로 쓰였다. 당시 나는 이미 연수입이 꽤 높은 편이라 강연 수입이 큰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내키지 않으면 강연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강연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건에 예외적으로 수락한 경우였다.
내가 이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절대 빈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도덕이나 상식과는 상당히 어긋난 내용들이 많다. 공개하면 나는 오해와 질타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게 두려웠다. 그런데 당시의 강연 내용을 들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 강연을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박력 있었어요. 강연 내용을 닳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깨달은 점이 있었다.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흔해 빠진 성공 법칙을 그대로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거야. 구조조정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택 융자금 상환에 평생을 바쳐야 하는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였어.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말하는 성공 법칙은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알려져 왔다. 그들은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우려먹던 진부한 내용들을 재탕하고 있다. 살 빼는 방법이 실린 다이어트 책들이 형태만 바뀌어 반복적으로 출판되는 것처럼 말이다. 수정쌤 못 찾으셨어요? 목소리 꺼졌어요. 저 언제 읽어요? 저 이름이 없는데 누구 뒤에 읽어요? 저 수정쌤 안 올려드렸어요.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어디예요? 페이지를 저희 못 찾았어요.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예? 앞쪽에 페이지 어느 앞쪽에? 페이지 모르지 아무도? 프롤로그 17페이지 17페이지. 7페이지 17. 아래쪽. 아래쪽이요? 네. 마지막 달라. 물론 정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네. 아, 여기 읽으면 돼요? 아, 네. 물론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자서전을 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그런 책들은 감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큰 목표를 가져라 등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성공 법칙들로 가득하다. 이런 식이라면 초등학생 때 줄줄 외우던 표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사실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고 그걸 하나씩 실천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책은 긍정적 사고를 권하는 책도 정신론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당신도 이렇게 해보라. 고 설계한 책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냐고? 성공 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참고하는 실용서라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스포츠카를 타기까지 최단거리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게으른 사람도 추월차선으로 올라설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샐러리맨이 회사에서 독립해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자유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책이다. 그렇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보란 듯이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쓴 것이다. 그래서 정신론이나 인간 본성론 따위는 도려내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용만 줄였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성공 법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성공을 노려보며 성공 법칙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한 일이다. 스케줄 관리를 위해 스케줄 관리 수첩 사용법을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정작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이 책에서 내가 쓰고자 했던 내용은 스위치를 켜면 누구나 자동으로 풍요로워지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누구나 자동으로 풍요롭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 번째, 나 자신의 실제 경험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부정적이고 스스로에게 관대하면서 나태한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셀러리맨에서 독립한 후 2년 만에 고액 납세자가 되고 부자 순위 명단에 올랐다. 현금으로 땅을 사고 집도 지었다.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집을 갖고 싶은데 30년 상환으로 주택자금 융자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나였기에 솔직히 이건 꿈이 아닐까 매일 아침 뺨을 꼬집어 보곤 한다. 그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다. 두 번째, 컨설턴트로서 내가 3,000개 넘는 회사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실제 사례들이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였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적인 사례도 아니다. 이 방법으로 이미 몇 사람이나 놀라울 정도로 단기간에 연수입을 높이고 있다. 연수입 1억 원은 당연한 일이다. 셀러리맨 탈출 2년 만에 1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개발된 포토링이라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현재 나는 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포토리딩 기술은 독서를 포함한 정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당신의 성공을 가속화시켜준다. 누구든 얻고 싶은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이 기술을 알게 되면서 성장 속도를 단번에 높일 수 있었다. 그동안, 그동안 경험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성공 법칙을 보다 과학적이면서 또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이 책에 표시된 8가지 습관을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다.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거칠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했으니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장을 넘길 때마다 기존에 품고 있던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많이 팔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이 책에 담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가 큰 영향을 주겠지만 당신이 이 책을 사지 않아도 나는 달라질 게 없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면 된다.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책을 썼을까? 답은 간단하다. 혼자만 부자가 되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서 혼자 1,000억 원을 갖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나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부자가 되고 싶다. 함께 성공하고 함께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동료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빨리 모으고 싶다.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 책에 전부 쏟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럼 이제부터 상상도 못할 만큼 당신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들어가면서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나는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 이사했다면서 집은 산 거야?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물었다. 그래, 큰맘 먹고 장만했지. 내 대답을 들은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작년에 아파트를 샀거든. 너나 나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우리도 이러면서 나이를 먹는 거겠지? 그렇지 뭐. 나는 맞장구를 쳤다. 나와 친구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수준의 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직장도 비슷했다. 그리고 비슷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친구는 30년 상환 조건으로 주택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나는 현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말해두지만 나는 그리 우수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다. 학력은 있지만 솔직히 어느 학교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겨우겨우 졸업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적도 있다. 그런데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자동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성공한다라는 것은 학력이나 능력, 인맥, 자금 같은 것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누구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법칙이다. 게다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뭐라고요? 그런 법칙이 있고 누구든 잘 된다면 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칙. 그러다 보니 그 법칙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꿈을 실현해 가는 것.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다. 그런 마법의 램프는 실제로 존재한다. 내 친구는 그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지 않았다. 나는 문질렀다. 차이는 그것뿐이다.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방해가 되는 이유.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는 선배의 고마운 조언. 서점에 가면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은 수없이 많다. 이런 책들은 계속 출판되고 사라지면서 마치 마음이 답답할 때 마시는 청량제처럼 소비되고 있다. 어떤 책에도 틀린 말은 없다. 하지만 몇 권을 읽어도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도무지 내디딜 수가 없다. 정보가 넘쳐나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우선순위조차 알 수 없다. 흔히 사장이나 직장 상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조언해준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붙는다. 너무도 그럴싸한 말이라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그 외에도 많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들을 실천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현실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자. 이 말대로 살았는데도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표어들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 역시 악한 사람은 아니니 겸허한 자세로 살고 싶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도 보통 사람에겐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돈을 번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만해지고 우쭐해진 자기 자신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와 같은 상투적인 말을 되풀이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역시 상식적인 성공 법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스며들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만약 NHK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 역시 자신 있게 마음의 성장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더 절실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지? 어떻게 해야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은데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몇만 배나 더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상식적인 말은 그저 잠깐의 위안일 뿐이다. 더구나 당장의 돈벌이가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는가? 상식적인 성공 법칙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보통 사람이 돈을 버는데 회의를 느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마자 스스로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겸허한 것도 불리하다. 영업하는 사람이 겸허하게 굴었다간 가치만 깎이게 될 것이다. 또한 보통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불리할 때가 있다. 인맥을 소중히 하면 하청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도급을 따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보통 사람일 때부터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위의 성공 법칙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돈을 버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날마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나는 겸허를 혐오하고 철저하게 오만해지기로 했다. 회사를 나와 독립한 후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연하장을 보내는 대신 DM을 발송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역효과만 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그러나 대차게 나가지 않으면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다가는 하청일만 하게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종잡을 수 없게 된다. 흔들리는 진자 상태에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만 착실히 따라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유해질 수 없게 된다. 돈과 마음을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 감정의 진자 상태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진자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경우 어떤 마음의 진자가 있는지는 다음 두 개의 축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바로 돈의 축과 마음의 축이다. 돈의 축은 단순하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숫자로 표시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척도로 사용된다. 연수입이 많으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억만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은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세상이 이 등식에 따라 단순하게 돌아간다면 경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돈의 축과는 별도로 마음의 축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의 축은 풍요롭다, 가난하다라는 척도로 가늠한다. 풍요로운 마음이란 공헌, 사랑, 감사, 검약, 욕심 없는 마음, 배려, 정직, 절도를 지키는 등과 같은 선의 감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가난한 마음은 허영, 체면, 질투, 명예욕, 무력, 분노 등을 말한다. 이를테면 악의 감정이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결국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감정에 떠밀려서 움직이게 된다. 돈에 쪼들리고 마음도 가난하단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른다. 표에서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은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떳떳하게 돈을 번다. 그 결과 돈을 벌었으니 마음도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자에도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가 있다. 불행한 부자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다. 돈이 많은 건 좋지만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 빈털터리가 된다.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떨어지는 법. 결국 그는 마지막에 혼자서 고독하게 죽는다.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고 중얼거리면서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홀로 외롭게 죽고 싶은가? 이건 과장이 아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는 좋았지만 돈을 잘못 쓰면 남은 인생이 생지옥이 된다.
왜 성공에 악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렇다 해도 당신은 이 진실을 직접 체험하고 싶을 것이다. 보통 사람에서 벗어나 돈과 행복 둘 다 얻고 싶지 않은가? 가능하다면 표의 1번에서 4번으로 곧장 가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돈도 벌고 싶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다. 결국 모두 다 갖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과 마음을 한꺼번에 모두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걸리고 물건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치는 안 된다라는 딜레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는 진자 상태가 되고 만다. 말 한마디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쪽에는 물, 저쪽에는 건초가 있다. 그런데 말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망설이다가 굶어 죽고 말았다. 당신도 그 말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진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좋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긍정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다. 그런 후 마음으로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2단계 실천 방법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 심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절대적으로 믿는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근데 사실 악의 감정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악은 선과 성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성이 다를 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진 악의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 선을 몸소 실천한 마더 테레사나 수녀나 간디 같은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보통 사람에게서는 악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금전적인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지금 한 말은 취소하겠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등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란 듯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야심을 발판 삼아 회사 상장까지 한 사람들도 많다. 내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어쩌다가 외무성에 취직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정년까지 일해도 도쿄대학 출신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했다. 그만두고 나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정리해고를 당했다. 외국 가전제품 제조회사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팔았는데 고객에게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당신들 콜 납작하게 해줄 테다. 당신들이 버는 연수입보다 몇십 배 더 벌고 말 거다. 분노의 감정을 안고 난 독립했다. 거짓 없는 내 본심이었다. 짱쌤 뒤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읽어주세요. 아니구나.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을 흥분시키기도 한다. 전 외무성 장관인
다나카 마키코나 대표적인 보수파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기 있는 정치가는 자신이 싫어하는 은행이나 행정가를 대중들이 적대시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분노라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페라리를 꼭 타고 싶다라거나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와 같은 욕구는 나에게나 있다. 저 자식 뭐야 두고 보자 하고 결기를 다질 때도 있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오해하면 안 되니 미리 말해두는데 그렇다고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당연히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다만 성공을 향해 이륙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얼굴에 나타나고 인상도 나빠진다. 그러니 오래 계속하라고는 권하지 않겠다. 어디까지나 속전속결이다. 단지 성공을 위한 기법상의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이륙해서 안전궤도에 오르면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해야 한다. 온전히 현실 세계에 뿌리를 두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배우는 것이다. 나의 클라이언트 중에는 주식회사 헬스미디어의 슈도코치 회장이 있다. 그는 작년에 NTT 회선 판매 대리점 부분에서 일본 1위를 차지했다. 연매출액 100억 원이 넘는 회사를 직원 2명으로 꾸려나가다가 30 갓 넘긴 나이에 사장에서 회장직으로 물러났다. 그는 성공과 돈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다. 회사가 목표 매출액을 예측대로 달성하자 그는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느낀 것이다. 나는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단기간에 확실히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비도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도덕적인 이야기 자체는 내 본심이 아님을 밝혀둔다.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자니 쑥스럽지만 나는 지극히 윤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굳이 오해받을 만한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이 가진 악의 성향이 근원적인 에너지로 작용해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지 않고 무난한 성공 법칙만 이야기한다면 당신을 단기간에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하는 성공 법칙은 세상 두려운 줄 모르는 37세의 정말 풍요로운 부자가 꾸미거나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쓴 법칙이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작정하고 거칠고 투박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미 완벽하게 성공을 이뤄낸 사람은 쓸 수 없는 악에 대해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부러 썼다는 말이다. 선에 관해서는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책들도 꼭 읽어보기 바란다. 다 읽었구나.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습관부터 제3습관까지는 우리 뇌를 사용해 성공하는 메커니즘과 심리적 습관에 대한 내용이며 제4습관과 제5습관은 좌뇌를 사용한 성공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6습관과 7습관에서는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장인 제8습관에서는 대부분의 성공 법칙의 책에서는 다른 적 없는 성공의 어두운 이면에 관해 서술하였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목적을 확인하자.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연수입 10배로 늘리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1습관 하기 싫은 일을 네? 찾아낸다. 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네요. 네, 시간이 벌써 순식간에 시간이 막 벌써 읽히네요. 됐네.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벌써 재밌죠? 18%를 읽었어요. 이야, 대박. 6일이면 끝나겠네. 자, 오늘 영어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요? 돈. 성공. 돈, 머니 좋죠. I have interest in success. I have an interest. 나는 뭐에 관심 있어요? In success, education, money, earning money, 뭐든 써도 되죠. I have interest. I have an on이죠. I have an interest. I have interest in이 항상 붙여요. I have interest in success. I have interest in education.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I have an interest. 써드릴게요. I have an interest. I have Interest?
in 들어간다고요? 네, interest in 뭐 education, 네, 아, 뭐 success, I have an interest. 뭐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I have an interest in success. I have an interest in success. I have an interest in education. 해보세요. I have an interest in success. I have an interest I in have success. 크게 interest in 이게 money. 영어는 이게 영어 하는 사람들 코쟁이들 보통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저도 영어 하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면 영어를 못해요. 진짜로 이게 약간 코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목소리가 커져요. 영어 하는 사람들이 다 목소리 크잖아요. 그게 다 그냥 진성으로 나오거든요. 약간 두성 비슷하게. I have an interest in education. 약간 I have 이렇게 an interest in 네. success. 네. 다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I have an interest in success. I have an 딱 interest 중요한 게 확 I 들리잖아요. have. I have an I interest. have success. I have I have an interest in 예, I have는 money. 그냥 I have 확 interest. 툭 지나가요. I have an interest. I have I have an interest in I have- success. I have an interest in interest랑 success. success. 요거만 딱 들리잖아요. 나는 성공에 관심이 있는 거야. I have 끝. an interest. I have an interest in I have an success. interest in success. 예, I have an 아시겠죠? interest in success. 예, 제가 이렇게 I have an interest 밤에는 in 크게 success.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아직 자고 있고 다 들리거든요. 옆에 또 별이가 I have 자고 an 있고 interest 그래서 in success. 그러네요. 깜짝 놀랄까. 코로 가네요. 그쵸. 영어는 진짜. 코가 가요. I have an interest in 예. success. I have an interest.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게 가장 큰 차이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I have an interest in 그래서- success. 뭐 그래서 네, 외국 사람들 thank 코가 you. 크나.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영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thank you가 아니라 thank you 이렇게 목소리 Thank 코에 이제 you. 들어가죠. thank you. 네. 약간 이렇게 내가 좀 거만한 느낌이 좀 I have an 난 interest in 자신감이 넘치는 거지. I have an interest.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그러네요. That's right. Okay, I have an interest in success. Right? I Okay. have an interest in success. Okay, got it. Okay, Thank let's you. get started. 예, 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급 사진. 자, 갑니다. 날아올라. 하나. 후회 재발견이고 왜? 후회 재발견은 이제 후회 그만하시고요.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모두 눈 잘 뜨고 계시고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